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긴다고 하죠. 금융위원회가 지난달에 설립 방안을 밝혔는데 이게 생기면은 창구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기존 은행에서 하던 일들을 인터넷에서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편리해지겠죠? IT 업체들이나 유통업체 같은 곳들도 은행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은 매우 낮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면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자본이 은행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를 고수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특히 은산분리 고수가 필요한지 아닌지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 앱 저 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방을 구하는 당신, 무작정 발품 팔다 얻은 무릎 통증, 허위 매물에 낚인 마음의 상처, 아이고, 직방으로 해결하십시오.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자주 뵙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종합주가 지수는 2031.17포인트, 플러스 3.3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예. 코스닥 시장은 730.72, 플러스 4.7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은 모두 매도를 한 모습이지만 전일보다는 약간 매도폭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1,900억대의 좀 매도를 좀 강하게 보였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33억대 매수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저점 매수에 나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연기금에서 1,200억대 매물이 나오고요. 투신권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소 시장에서 좀 강한 매도 압력을 보였던 하루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은 좀 오르는 모습이기는 한데 중국 증시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네. 어땠나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네, 중국 증시도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5%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어제 보였는데 많이 올랐죠. 네,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거의 상한가에 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누가 이렇게 신호 바꾸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각종 정책이 나왔을 때는 전혀 안 먹혔었는데요. 네. 돈을 강력하게 좀 풀고 그다음에 뭐 절반 이상이 지금 거래 정지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 2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뭐 A50 정도 되는 종목들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네.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용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써서 그동안 많이 견인되어서 거품이 많이 있었던 중국 증시가 이번에 대부분의 좀 거품들은 좀 많이 꺼진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 뭐 신용으로 사터 물량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들은 한 절반 이상 좀 소화가 됐다고 그러니까 예. 또 신용도 뭐 만기 연장을 더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나와서 일단 한숨은 놓인 것 같습니다만은 뭐 이번 반등이 시작일지 아니면은 추가 네. 하락을 위한 뭐 어느 정도의 반등일지 네.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시각들은 좀 네. 뭐 비관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계획 경제잖아요, 아직. 네네. 예,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인위적으로도 되돌려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동안 좀 인위적으로 되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먹혔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정말 초강력한 정책들이 예. 많이 나와서 돌려지는데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정책들을 다 쏟아낼 만큼 쏟아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면 네, 반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또 우리나라에서 지켜봐야 될 거는 주말 동안의 그리스 상황인가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그냥 빅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네. 뭐 물론 그리스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오늘의 빅 이슈는 이제 면세점과 관련된 네, 오늘 5시에 발표가 있게 되는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으로 좀 주가 흐름이 나와서 네. 과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딱 주가 흐름만 놓고 보시면 신세계가 급락을 하고요. 예. SK 네트워크스가 급락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화하고 일단 호텔신라 쪽, 현대산업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뚜껑은 정말로 열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네. 기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내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면세점이 일단 신세계가 그때 야심찬 포부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만큼 좀 하락 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텔신라와 현대산업은 뭐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구도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용산개발 네. 이런 쪽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현대백화점도 따로 지금 진출하는 현대백화점도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대백화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강남 쪽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공항에서 가까운 쪽, 네. 용산이라든지 또 특히 지금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제 여의도. 예, 이런 쪽 때문에 유진 기업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나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좀 돼갖고 동대문 쪽은 SK가 좀 힘든 게 이제 대기업 성향이다 보니까 동대문 쪽은 좀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코어를 위해서 중소기업 쪽한테 좀 밀어주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오늘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발표나겠네요. 그렇겠습니다. 네. 시간도 어느덧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정말 쏟아냈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어제 엄청나게 많은 대책들을 내놨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규모만 따지면 뭐 116조 원에 달한다는 숫자까지 정책 개수도 뭐 218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숫자들이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다양한 얘기들, 아이디어들이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얘기를 저희가 어제도 못 다뤘는데 네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나왔나요? 좀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데요. 예. 이 용적률 이전 제도 이런 것들을 새로 내놨고요. 네. 원폐율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어제 이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각 부처별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역세권이나 중심 업무 지역, 뉴타운 해제 지역 이런 곳에 이 건물을 결합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이전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예. 건폐율이라고 해서 이 건물 면적, 토지 면적 위에 있는 건물의 면적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도 조금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노후 건물들의 재건축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결합 건물인데 용적률을 이전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쳐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 큰 길가에 있는 건물을 개발하는 게 더 돈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건물에 있는 건물 하나하고 큰 길가에 있는 건물 하나하고 그 뒤편에 있는 건물하고 용적률을 똑같이 400%로 받았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건물에 600%로 짓고 뒤에 있는 건물은 200%로 200%의 용적률을 앞 건물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건물은 더 높이 짓고 네. 뒤에 있는 건물은 좀 낮게 지어서 수익성이 높은 건물을 더 개발을 하니까 전체 수익성은 더 높아지고 이 수익을 앞 건물주하고 뒷 건물주가 이렇게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이 결합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직
이제 올 4분기에 이제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안은 법을 만들어 가면서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나온 것은 두 채 건물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해준다고 그랬고요. 네. 이 건물이 떨어진 길이가 100m 이내에 있는 건물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요. 두 채를 우선 허용을 하는데 이게 시장 반응이 좀 좋으면 세 채, 네 채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이나 중심 업무 지역,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폐율은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되나요? 건폐율은 이 구시가지, 올드타운, 쉽게 얘기하면 명동이나 인사동을 가보시면 건물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단층짜리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물들은 땅 위에 100%의 건폐율로 건물을 지어 올린 건데 지금 서울시 기준은 이게 80%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올드타운에 있는 건물을 재건축을 하려면 건물의 면적을 좀 좁혀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죠. 이거를 일시적으로 100%까지 건폐율을 인정을 해줘서 똑같은 넓이의 건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재건축이 활발해질 수 있는 판을 좀 까는 거네요. 그 외에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 좀 전해주시죠. 부동산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네. 이 산지, 산악관광진흥구역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 국토의 3분의 2가 다 산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린벨트나 이런 걸 다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데 이런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을 하면 이 관광 휴양 시설을 쉽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난개발이 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대규모 건물만 좀 들어갈 수 있게 3만 미터 이상의 대규모 시설만 들어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메르스 때문에 관광업계에 상당히 타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리아 썸머 드림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좀 연기를 했다가 8월로 다시 앞당겨서 열기로 했고요. 한시적으로 동남아나 중국의 관광객들에게 비자 발급을 완화해주고 수수료도 좀 면제를 해주기로 했고요. 한국 방문 촉진 홍보 마케팅, 각종 그 관광업계 지원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그 밖에 나온 얘기 중에는 저희 어제 생생경제에서 다뤘지만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출 지원을 위해서 또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간 투자는 91조 원 규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금이 들어간 건 아니고 민간에게 투자를 좀 확대하라고 독려를 할 예정이고요.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나 모바일 중앙 처리 장치, 반도체 칩 이런 개발 등에도 6조 8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좀 이런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새로 나온 내용들은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내용을 묶은 내용인데요. 과거에 있던 내용을 다시 꺼낸다고 해서 욕할 것도 아니고 제대로 잘 투자를 하도록 해서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조간에는 딱 그냥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절반이 재탕. 근데 재탕이기는 한데 어쨌든 잘 다리면 약이 좀 효과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새로 지급된다는데 이게 새로 지급되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추가로 지급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 소득 기준을 좀 완화를 해줘서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층이 약 10만 명가량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담은 좀 늘어나겠네요. 정부가 줘야 되는 정부의 부담은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하고요.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새롭게 받을 것이다. 정말. 그리고 지금 핫한 이슈가 정말 오늘 저희 방송 끝나는 5시에 발표되는 서울시내 그리고 또 제주 지역의 신규 면세점 운영자 발표거든요. 네네. 아까도 증시 얘기하면서 잠깐 나와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5시에 영종도 인천공 세관에서 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신규 업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네. 서울 지역이 3곳, 제주 지역이 1곳이고 서울 지역 3곳은 다시 대기업군하고 중소기업군으로 나눠서 2곳 1곳씩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근데 경쟁 업체가 굉장히 많죠. 이 대기업군은 7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중소기업군에서는 14개 업체, 제주 지역에서는 3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면세점이 이렇게 달라붙어야지 될 정도로 사업이 잘 되나요?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까지 면세점을 추가로 낸 적이 없는데 네. 그 와중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당분간은 이 정도 면세점 3군데 늘어나는 것으로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권을 바꿔서 탔던 승객에게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황당한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3월 달에 지난 3월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이 탑승권을 몰래 서로 바꾼 다음에 다른 비행기를 탔다가 네. 발각이 돼서 비행기를 회항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승객이 한 분이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네. 먼저 좀 귀국하겠다며 친구의 탑승권을 이제 바꿔서 탄 건데요. 이렇게 회항하는 동안 들어간 유류비 또 같은 비행기에 탔던 여러 승객들에게 호텔비 같은 거 지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 손해배상으로 좀 돌려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이었었죠? 홍콩에서 출발한 국제선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예. 인천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였고요. 네. 제주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었는데요. 네. 아시아나항공에는 이 게이트 앞에서 이 항공권이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그냥 탑승을 해서 비행기가 출발을 해버렸고요. 뒤늦게 출발하는 제주항공 게이트에서 탑승권을 확인했더니 다른 사람 명의의 이제 탑승권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찾아보니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이미 가고 있었던 거죠. 네.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홍콩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 관련된 손해 비용이 약 6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오,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60명에 대한 호텔비와 유류비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네. 그렇게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지금 이 승객 측에서는 이 탑승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항공사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고의로 이런 탑승권을 바꾼 행위였기 때문에 네. 조금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네,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를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 청취자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YTN 라디오에서 주최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7월 17일이 접수 마감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나 또 캠프에 대한 내용, 주니어 영어 캠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요. 웹사이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ytncamp.com 그리고 전화는 02-723-0550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니어 영어 캠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웹사이트와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경제상식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1995년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이 됐고요. 미국에는 20개가 있고 유럽에는 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2개, 일본은 8개의 이 은행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금융위원회가 도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의 1호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라든지 여러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업무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 은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인터넷 전문은행, 2번 LTE 알뜰은행, 3번 은행나무 침대입니다. 3번은 좀 2번도 그렇군요.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인터넷 전문은행, 2번 LTE 알뜰은행, 3번 은행나무 침대입니다. 정답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해서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한 분당 4장 또 있습니다.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기만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인터넷 전문은행, 2번 LTE 알뜰은행, 3번 은행나무 침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케어. T스테이션.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쏜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앱 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네,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네.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 책 광고는 봤습니다. 네. 예.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이런 부제가 적혀 있는데요. 네. 이 책의 저자 조훈현, 그러면 아마 40대 이상은 다 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바둑 좋아하는 분들도 다 알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의 바둑의 자랑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조훈현 9단 이렇게 불렀는데요. 전설이죠, 전설. 깜짝 놀라울 만한 사실이 이분이 지금까지 쓴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진짜요? 이번 책이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놀라운데요? 예. 사실 바둑에 대해서는 고수를 넘어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표 선수다 그래서 국수 이렇게 불리는 분이시죠. 이 표현 예전에 진짜 많이 썼는데. 네.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바둑 기사시고요. 네. 세계 최다승 몇 승이에요? 1938승. 와. 세계 최다 우승 160회 기록을 보유한 이 시대 최고의 승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훈현 구단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정말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한국 바둑사에서 전설적인 대국으로 꼽히는 1989년 제1회 잉창집의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는데 이 책 역시 그때의 장면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둑 좀 두다가 쉽게 포기했어요. 바둑을 두셨어요? 예, 아빠한테 배웠죠. 놀랍네요. 예, 9점 깔고도 지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정말 치열한 머리 싸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수라고 불리는 조훈현 구단. 손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이게 머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예, 바둑의 세계를 가지고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1회 잉창집의 장면 묘사에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이 전 세계 바둑의 어떤 지배자였죠. 그랬죠. 예. 그리고 사실 제1회 잉창집회를 중국에서 개최를 하면서 한국은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대표의 조훈현 구단이 참여를 했는데 결승에 오르는 이변을 낳게 되죠. 그게 그랬군요. 예. 그리고 중국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내 웨이핑과 결승을 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치졸하게 중국이 5번을 경기를 하면 2번은 자기네 나라에서 2번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1번은 중립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번을 다 중국에서 개최하겠다라고 엄청난 몽디를 부렸다고. 예. 겨우겨우 이런 걸 타협을 해서 오전 3선승제로 치르게 됐는데 2대2까지 갑니다. 정말 팽팽하네요. 예. 운명의 마지막 대국을 남겨놓게 되고요. 막 투아웃 순간 같네요. 네. 예. 엄청난 부담감과 초읽기에 급박한 순간에 판세를 뒤집었던 조훈현 구단의 129번째 수 묘수 가운데 묘수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바둑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판세를 뒤집었던 그 묘수. 조훈현 구단은 이 책을 통해서 당시를 복귀하면서 나는 그저 생각 속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멋진데요. 내가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답을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훈현 구단 사실 그 이후에 제자 이창호를 비롯한 후배 기사들의 거센 도전 앞에 몇 번의 패배의 쓴맛들을 보게 됩니다. 정상과 밑바닥을 여러 번 오가게 되는데 조훈현 구단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이 책을 통해 소개하면서 생각의 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이게 출판계의 핵심어군요. 요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생존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만의 바둑을 두고 있다. 하루에 한 점씩 바둑을 두었다면 지금 나의 바둑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일까? 아직 포석 단계일까? 혹은 이미 절반쯤 진행됐을까? 벌써 마지막 승부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디에 있든 스스로 돌을 던지지 않는 한, 혹은 판을 모두 채우지 않는 한 인생이라는 바둑은 끝나지 않는다. 현재 어떠한 위기에 있더라도 아직 살아날 희망이 있다. 바둑이 내게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집중하여 생각하면 반드시 답이 보인다. 심지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조차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의외의 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바둑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실수도 기회도 모두 내가 만든다. 그만큼 승리는 짜릿하고 패배는 아프다. 하지만 그만큼 더 성장한다. 삶은 그 자체로 시련이다. 오로지 생각하는 힘만이 그 시련을 의미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그 과정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낭독을 굉장히 낭랑한 목소리로 해주셨는데 저는 막 굉장히 뼈 아프게 들렸어요. 그렇죠. 혼내는 소리 같은 거예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이 문장에 뭔가 좀 강한 의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변명을 할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그렇죠. 네가 생각을 하고 정신력과 의지력으로 이겨내라라는 정말 죽비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막 승부근성도 느껴지고요. 사실 바둑 이외에 그동안 별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던 조은현 구단. 이 책에서 처음으로 승부의 고수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직접 복귀하면서 어떻게 위기의 순간마다 생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파란만장했던 승부의 삶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진짜 생각인지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나요? 우리는 사실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또 복사하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생각을 그냥 그렇습니다. 읽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생각은 자신의 세계를 탐구해야 되고 자신만의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고 누군가가 간 길을 무작정 따라가면서 그게 생각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맞아요. 그냥 변명, 자기 합리화 하면서 그래 나 생각하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자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건 결국 자기 스스로와의 대화, 생각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진짜 파고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단점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생각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생각의 과정은 사실 두려운 과정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결정을 위해서 뭔가 좀 생각한다라는 건 항상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바둑에서 한 수 한 수를 둘 때 한 수 한 수가 바둑 안에 목숨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일은 생각하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 서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나아가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보여주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찾아서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때 만약에 승부에서 졌다고 하면은 진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미 우리 앞에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기회인지 가능성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들이 찾아오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건데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다음 수를 놓는 이 바둑의 묘미를 경험했던 정말 프로 구단답게 그는 고민과 생각이라는 이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신의 한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 그러면 그냥 많은 분들이 골똘히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자신과의 대화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생각하는 방법도 따로 있고요. 좋은 생각을 위한 전제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 뭐 몇 가지로 정리가 되나요? 10가지로 책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근성과 인품과 덕과 건강과 겸손 이것이 다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 좋은 말인데요. 책에는 53년의 바둑 인생을 살면서 얻은 10가지 생각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몰입하라는 거죠. 무언가 이것저것 하면서 멀티플레이 하면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성과 인품. 네. 이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길 수 있다면 반드시 이겨라. 승부근성을 끝까지. 예. 길러야 생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네. 네 번째, 판을 정확히 읽고 움직여라. 다섯 번째, 더 멀리 예측해라. 네. 여섯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아플수록 복귀해라라는 저 이건 잘하고 있어요. 맨날 아프기 때문에 많이 복귀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사실 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다시 예. 떠올리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데는 복귀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외의 방법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네. 복귀는 겸손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복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방법은 생각을 크게 열어라. 네. 여덟 번째, 사람에게서 배워라. 아홉 번째, 심신의 균형을 찾아라.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온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열 번째,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새벽이 됐건 네. 잠자기 전이 됐건 뭔가 규칙을 정해서 일종의 자기와의 약속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꾀해봐라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안 하고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오늘 이야기도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스파이 하면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나요? 스파이요? 네. 영화의 영향인 것 같은데 굉장히 멋지고 네.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그렇죠. 날렵한 네. 이런 이미지요. 기본적으로 선글라스도 좀 끼고요. 예, 그렇죠. 네, 말쑥한 수트에다가. 네. 네. 실제로도 우리 스파이들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영화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스파이가 그러면 안 되죠. 눈에 너무 띄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일단 우리가 스파이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007인데 네. 최근에 보면 또 나온 영화 킹스맨. 너무 멋지죠. 네. 예. 개인적인 아까 감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요원들 사실 단점이 있는데 한눈에 딱 스파이라는 티가 나죠. 그렇죠. 네. 사실 스파이의 핵심은 상대가 이 사람이 스파이다라고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건데. 몰라야 되죠. 네. 그렇다면 사실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화에서 좀 현실적인 스파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어떻게요? 네. 좀 후덕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네. 평소에 약간 푼숙기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여자입니다. 이거 뭐 본드걸의 몸매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래요. 여자는 본드거리면 또 다 들통나거든요. 그렇죠. 예. 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웃집 아줌마 모습의 스파이다. 예, 요런 스파이를 창조해냈습니다. 폴 페이그 감독의 영화 스파이입니다. 그래요? 이게 언제적 영화인가요? 예, 올해 나왔죠. 올해 영화인가요? 네. 예. 제가 좀 많이 뒤늦네요. 예. 후덕한 스파이.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CIA의 내근 요원으로 일하는 수잔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난 CIA에 들어오면 멋진 스파이가 될 줄 알았어. 영화를 많이 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막상 들어오니까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사였는데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CIA에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몸매가 후덕하고요. 퉁퉁하고 사람 좋은 얼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파이 현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CIA 본부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현장 요원들에게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요원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요원들도 정체가 탄로나는데 급해진 CIA 본부에서는 수잔을 대체 요원으로 투입을 합니다. 알고 보니 수잔은 CIA에 들어왔던 최고의 성적을 냈던 그런 재원이긴 한데 하지만 이제 CIA 국장이 볼 때 그녀 참 믿음지 못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약을 보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참 그 공감이 간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요. 공감이 간다고요? 네, 한때 어떤 그 직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있었는데 막상 내가 최근에 보니까 나는 이제 그런 꿈을 이루지 못했더라. 그래서 좀 대리만족을 한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후덕한 스파이 수잔을 통해서요? 네. 그게 오늘의 경제 이야기인가요? 네, 좀 비슷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보면 처음에 수잔은 그 교사로 설정되는데요. 네.
근데 왜 그녀는 좀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박차고 나온 걸까? 그러게요. 이 의문을 좀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상에서 보면 CI 봉급, 교사보다도 많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때로 보면 임금도 적고 그리고 안정적이지도 않는 그런 직업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힌트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레임 메슬로우한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메슬로우가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욕구 5단계설. 이걸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메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이제 타고난 것인데 네. 욕구의 강도와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서 5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인데요. 먹고 자는 것 그리고 이제 성욕까지 1단계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위험이나 질병, 추위 그리고 빈곤 이런 것에서부터 나 자신을 좀 보호하고 싶어하는 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저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의 빈곤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 여기에 속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연인을 이렇게 사귀기도 합니다. 그게 2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원초적인 욕구군요. 그럼 3단계부터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3단계부터는 이제 사회적 욕구가 되는데요. 네. 가정을 이루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 혹은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소속이 되어서 애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이제 3단계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에 가면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는데요. 소속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명예나 그리고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단계 정도 가면 내가 어떤 나의 조직에서 좀 인정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조직을 한번 이끌고 싶다. 이런 이제 욕구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자신의 재능 그리고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목표한 것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메슬로우는 이 아래 단계 욕구가 충족돼야 다음 단계 욕구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각 욕구들이 이 병렬적으로 옆으로 쭉 퍼진 게 아니라 계단처럼 하나씩 올라간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주장에 대한 뭐 반박들도 여러 가지 좀 많이 네. 나와 있긴 합니다. 저는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욕구 5단계를 그러면은 수잔한테 적용하면은 수잔은 어떤 단계에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교사 수잔으로 봤을 때 아마 한 3단계까지는 성취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교사라는 그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또 빈곤에 빠지거나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애정을 느끼고 싶은 그런 이제 사회적 욕구도 뭐 충족이 됐다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4단계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으로서는 명예나 권력을 적극적으로 좀 추구하기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5단계에서 수자는 뭐 이제 목마름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교사라는 직업은 확실히 이제 안정성을 제공을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이제 잠재력을 10분 발휘해서 어떤 성취감을 극대화시키기는 좀 적절치 않다. 아마 이렇게 수단이 생각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공조직에 있는 분들 많이 좀 느끼는 네. 그런 좀 목마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이런 국가조직, 즉 CI 같은 큰 조직에 들어와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어떤 공적인 일을 수행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을 때는 교사보다는 확실히 상당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 욕구 5단계 이론을 적용하면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한테 항의 받으시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과도한 공명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삐딱한 저로서는 약간 들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좀 이런 것들을 보여주나요? 네, 이제 이 현장 요원을 대신해서 이제 수잔이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아주 이제 두려워하면서도 야, 내가 스파이가 되다니 이러면서 이제 흥분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잔의 동료 요원들은 이제 너 잘할 거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힘을 넣어주는데요. 이 영화 한 장면에 보면 수잔이 피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암살자를 추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잔이 외칩니다. 나 정말 멋진 것 같아. 이렇게 외치는데 이제 자신의 성취감 이게 이제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돈이 있으면 다음에는 권력을 원한다 이런 것도 이 5단계 이론으로 설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 5단계 이론 자체가 나온 게 왜 인간이 어떤 이런 행동을 할까?
네. 왜 다음 행동을 할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 특히 기초지자체 쪽에서 보면 지역에서 돈을 버신 분들 중에 정치하기 위해서 또 나오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앙무대인 국회에서도 지역 유지 출신들 중에서 종종 이제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다 이런 욕구 때문일 수 있다. 열심히 일해서 뭐 이렇게 돈 모으고 보니까 일단 먹고 자고 하는 1단계 상식적 욕구 됐고요. 예. 네. 그리고 2단계 안전의 욕구도 뭐 이제 빈곤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더 말씀하시려는 욕구를 제가 억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된다 안심이 된다 KB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란 얘기해보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